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워 인터뷰 진행의 아나운서 임현정입니다. 경남이 한복의 본고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100년 전통의 마산 부림시장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한복이죠. 하지만 점포수가 줄고 명성을 잃으면서 쇠퇴기를 맞게 됐습니다. 다시 그 명성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는데요. 눈에 띄는 변화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시죠? 오늘 파워 인터뷰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1924년 부림 공설시장으로 개설돼 80년대까지는 도섬의 종합시장으로 경남 제1의 전통시장으로 성장해온 마산 부림시장. 이후 마산 전통시장의 맥을 이어가는 혼수시장의 명소로 맛과 멋이 있고 정이 넘치는 시장으로 100년 넘게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다. 특화된 한복은 물론 전통시장과 어딘지 모르게 어울리지 않은 듯한 예술문화가 한데 조화를 이룬 창작 공예촌이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한다. 사람 냄새나는 마산 부림시장 번영회 김종철 회장을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 만나보자. 네, 과거 100년 넘게 호황기를 누렸던 곳이 바로 이곳이죠. 마산 부림시장인데요. 이곳에서도 새로운 변화들이 보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마산 부림시장 번영회 회장님으로서 많은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전과 지금의 모습, 마산 부림시장 변화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조금 장황하지만 마산 부림시장, 시장의 역사를 먼저 풀어주시죠. 예. 우리 그 마산 부림시장은 100년이 넘는 전통시장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조선 말기부터 여기 주위 사람들이 집에 농사 지은 걸 가지고 나가지고 네. 거래를 하기 시작했고, 공식적으로는 1924년 일제강점기 때 조선 사람들 위주로 이루어진 이 시장입니다. 그 심화산 시장은 이제 일본 사람들이 네. 주로 하고, 그래서 여기가 시장이 상당히 컸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이제 심화산 시장은 일본 사람들이 시장을 해도 잘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일본 사람들이 여기 또 물건을 사러 다 나오셔가지고 그때부터 시장이 상당히 이제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네. 예. 그게 세월이 흐르면서 경상남도 경남의 마산의 중심적인 시장이 됐죠. 전국에서도 그 마산 부림시장 하면은 인정을 할 정도로 네. 그런 시장의 규모였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삶의 그 열기를 좀 느꼈던 곳이 이곳인 것 같습니다. 자, 경남 최대 시장으로 손꼽히면서 마산 부림시장 그 당시의 점포수가 어느 정도였는지도 궁금한데요. 그 당시 여기 시장만 한 600개. 예, 한 600개 정도. 이 부림시장이라면은 요 일대가 지금은 우리가 화재가 나가지고 ABC동 건물 3개를 이 국가원대에 있었는데, 네. 그 당시는 이 불이 나기 전에, 화재가 나기 전에는 요 주위 인근이 지금 창동 길을 빼놓고는 전부 다 부림시장입니다. 네. 그러면 한 점포가 지금 우리 시장에만 600개, 주위하면 한 800개 내지 한 1000개 정도는 됐었죠. 지금은 이제 앞에 그 중앙간선도로가 나 있었는데, 그때는 여기 철도입니다. 철길이 있었는데, 네. 그 중앙간선도로 나는 바람에 그 우리 또 부림시장 상상이 있습니다. 위에, 도로 네네. 위에. 거기까지 합치면은 상당히 크죠. 이야. 지금은 이제 도로가 나가지고 네네. 상하가 이제 분리돼가지고 위에 시장은 이제 조그마한 이제 남아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당시는 이 주위 인근이 다 부림시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점포가 한 1000개는 내 볼 때는 넘었다고 이제 보죠. 그래서 경남 최대 규모라는 예. 말이 붙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사실 조금씩 좀 전반적인 전통시장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쇠락기를 걸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위기를 맞은 시기도 있었죠. 네. 이게 우리가 마산 창원이 80년도 창원이 이제 그 공단으로 들어서면서 네. 그리고 이제 주거 문화의 변화, 예를 들어서 이제 아파트 문화가 되면서 마산 농도심이 워낙 비싸니까 네. 전부 다 밖으로 아파트를 다 지으니까 사람들이 밖으로 진동이나 중리라든지 밖으로 우리 도시민들이 밖으로 다 빠지고, 그러니까 창원이 이제 신흥도시로서 성장을 하니까 또 창원으로 다 빠지고,
그 옛날 그 마산이 전국의 7대 도시라는 명성이 있는데 그 화려했던 마산이 이제 주위로 창원한테는 다 거의 네. 뺏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상권이 또 창원으로 몰리고 그 소비자들의 패턴이 또 대형마트나 백화점으로 맞습니다. 이동하는 그런 경향이 네. 많았죠. 그 전통시장을 조금 이용하는 게 아마 좀 불편한 그런 것도 좀 안 있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이 조금 나아지면서 자꾸 이제 메이커 브랜드를 찾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래서 이제 부림시장이 이제 서서히 소비자들의 이제 선택에 의해서 조금 이제 죽어간 것도 있고, 네. 인구가 감소되면서 세락의 길로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래가지고 이게 IF 98년도 IMF 일어날 때까지만 해도 나름대로 시장이 괜찮았습니다. 워낙 명성이 있다 보니까. 네네. IMF가 일어나면서부터 우리 전반적인 경기 자체가 소비가 줄어든 그런 네. 게 있으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시장이 조금 더뎌서 같이 좀 세락의 길을. 근데 그 문제가 네. 이게 2000년 한 10몇 년 정도는 시장이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뭐 전반적으로 좀 사회라든지 경기 분위기 자체가 좀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예, 예. 지금 조금 둘러보니까 새로운 변화들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마산 부림시장 하면 사실 한복이 그 대표이기도 했는데 지금은 공예촌도 좀 들어있는 모습들도 보이고요. 이러한 모습들을 위해서 마산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이 좀 탄력을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어느 시나 마찬가지겠지만은 마산도 역시 원도심이 네. 완전히 이제 공동화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가지고 상권 활성화 지역으로 이제 우리 부림시장, 창동, 오동동, 요 소남산가, 네. 의시장, 정우세 의시장 6개가 상권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옛날 그런 전통시장에서 조금 벗어나가지고 시설 현대화, 네. 아이케이트라든지 아마 둘러보시면은 아마 이 옛날 말로 재래시장이 맞나 할 정도로 많이 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느낌 그리고 좀 편안한 느낌이 바로 창작 공예촌에 있는 쉼터입니다. 그렇죠? 예, 쉼터. 둘러보니까 창작 공예촌에서 예술인들이 좀 활동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창작 공예촌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여기가 이제 아까 이야기도 했지만은 우리가 점포가 한 600개 정도 많을 때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있는 심대에 우리 부림시장으로 치면 A동 1층이라고 그럽니다. A동 1층이 안이 전부 다 비어 있었어요. 전부 다 그렇죠. 사인들이 이제 네네. 영업이 안 되니까 떠나 해가지고 전부 다 이게 창고가 돼 있었어요. 폐점포였죠. 예. 벽이도 흥하고 이게 한 동이 전체가 창고로 되어 있으니까 옆에 또까지 영향이 미칩니다. 그쵸. 예, 도민 현상이라고 문을 닫기 시작하면 계속 이래가지고 한 몇 년 후면 전체가 문을 다 닫게 될 그럴 아마 확률도 있어요. 네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이야기한 우리 그 마산이 선도시를 되기 전에 테스트 배드를 해가지고 마산하고 전주하고 국토부에서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됐었어요. 2011년도에. 그래가지고 그 TV 사업을 하면서 그 R&D 연구를 하면서 부림시장 일정을 한번 것을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그 기법으로 아마 창작 공예촌을 한번 만들어 보자. 네. 그래가지고 이제 기획을 해가지고 요 공예촌을 만들어가지고 그 시장에 전통시장에 공예라는 게 예술이라는 게 실제로는 안 어울리는 것 같는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 추세가 문화예술이 아주 이제 우리가 창동에도 창동예술이 생기고 네. 하는 모양으로 문화예술로 해가지고 상권 활성화를 한번 접목을 시켜보자. 네. 그래가지고 전통시장하고 여기 리모델을 하면은 기존 상품들과 같은 종류로 하면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 상권하고 예술하고 한번 잘 조화를 시켜가지고 활성화를 이뤄보자. 근데 사실 한복만 있을 땐요, 어머니들 층이 좀 많았는데 제가 이렇게 좀 둘러보니까 젊은 작가들이 많기 때문에 젊은 층의 사람들을 좀 많이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처럼 마산 부림시장에 창작 공예촌이 좀 들어서면서 공예촌을 더욱더 좀 활성화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이를 네. 위한 노력, 어떤 노력이 좀 있어야 될까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직까지 마산 창원 110만 시민들이 아직까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나 우리 상인회 공예촌 협동조합에서 공동적으로 지금 홍보에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에서 그걸 알고 시에서도 매스컴 홍보도 한 몇 개월 하고 이랬는데 지적적으로 이제 우리가 홍보 창원 전국에서 지금 방금도 보였지만 부산서도 오고 많이 옵니다. 전국 한 지하철에서 한 달에 많을 때는 한 몇백 명씩 네. 몇 회 한 5회 내지 10분 다 오는데 창원 시민이 진작 알아야 될 우리 창원 시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 관계자들하고 홍보에 대한 우리가 같이 삼자로 상인회 네. 작가들 시에 같이 해가지고 홍보를 아직까지 1년 안 됐으니까 1년 안에 최대한의 홍보를 한번 해보자. 지금 이제 학생들이 또 우리 많이 옵니다. 학생들이 이제 참 많이 찾아오는데 학생들은 뭐 자기들 방과후 활동이나 취미 활동이나 앞으로 잠재적인 우리도 시장의 고객 아닙니까? 네, 젊은 학생들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런데 고무적이고 이제 교육청이나 각 학교에 이제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지고 많이 학생들 네. 참 학생들 오면 다 좋다 그럽니다. 새로운 걸 자기가 만들어 보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해보고 가고 하니까. 네, 100년 전통의 마산 부림시장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한복인데요. 이렇게 둘러보기만 해도 아름다운 색감이라든지 자태가 곱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좀 여성들에게 인기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이처럼 예. 마산 부림시장 한복으로 유명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요. 예. 옛날 우리 부림시장 한복이 지금 하시는 분들이 단장는 게 전부 다 우대 길게는 3대체, 네. 짧게는 2대체. 그래 이어오는 집들입니다. 한복이. 그리고 옛날 요 시장의 한복이라는 게 특히 우리 조선 여성 옷인데 그렇죠. 다른 데는 없었어요. 우리 부림시장밖에. 지금도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한복점이 없습니다. 네. 안 됩니다. 또 우리 시민들이 부림시장 가야 한복이 있구나 할 그쵸. 정도로 우리 부림시장의 한복은 옛날에는 인근 진동이나 주위에 함안, 어령, 진영, 혼수철 되면은 전부 다 마산 부림시장 다 왔습니다. 그렇죠. 예? 딴 데는 없습니까? 백화점 가도 없으니까. 이건 지금도 백화점에는 한복이 안 된다는 게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네. 백화점 입주민회가 다 철수하고 일이 할 정도입니다. 그 전통이라는 게 무섭죠. 네, 맞습니다. 전국에서도 한복하면은 마산 부림시장을 찾는다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은데요. 그만큼 좀 대를 이어오는 그 명성이 있기 때문에 무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일까요? 좀 한복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개인적으로 많이 했는데요. 올해 3회째를 맡게 됐다고요. 예. 제가 여기 2012년도 이제 회장을 취임하면서 시장에 뭐 행사라는 게 행사다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림시장 하면은 한복이 또 유명하니까 한복 축제를 한번 해보자. 네. 저 말고 우리 활성화 재단에서나 우리 주위에 이제 기타 상인회장들 네. 부림시장 한복 축제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저 말고도 입에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네네. 그래서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다 해가지고 일회를 한번 하기 했어요. 처음에. 예. 그래 하다 보니까 좀 해보지도 안 하고 처음 하니까 어수선하고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다,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체 네. 작년을 해보니까 작년에는 상당히 반응이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나름대로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한복축제가 아마 처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작년에 또 다른 지역에 좀 생겼어요. 올해도 또 생겨가 네네. 처음 하는 데가 또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선두주자라 생각하고 올해 조금 1, 2회보다 조금 탈피해가지고 좀 더
키워보자 싶어서 나름대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이래가 전통이 이어지면은 아마 이제 4회 5회 되면은 전국 규모로 행사를 한번 치러볼까 그런 이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예. 한복 축제 하면 사실 한복 그 패션쇼를 빠뜨릴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일정이 좀 나왔습니까? 어떤 프로그램들이 마련되나요? 아직까지 잡지를 못 했는데 네네. 그 우리가 주가 이제 우리 그 한복 패션 쇼인데 이럴 때는 우리가 모델을 이용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모델을 이용하니 이럴 때는 우리 상인들이 직접 우리 그 한복을 하시는 분들이 다 예쁩니다. 네. 그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모델을 외국 모델을 쓰니 우리 상인들이 직접 이렇게 한번 나가보자. 네. 그리고 작년에 상당히 그 분위기가 좋아서요. 우리 상인들이 다 입고 나가지고 이제 변수를 했는데, 또 이제 그 교육받은 모델들 아니고 우리 상인들이 나가니까 조금 엇박자로 나가는 그런 게 더 멋이 있고, 그래서 올해도 아마 거기서 조금 더 변형을 시켜가지고 할까 싶고, 이제 올해는 작년에는 우리 이제 상인들이 네. 나와서 올해는 이제 그 우리 캐치프레이즈가 축제에 오시는 분들 한복을 입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그에 대한 아마 우리가 일베이터를 무엇을 좀 선물을 드린다고 네. 그래 지금 아마 공고가 나갈 그런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거기서 적석도 이제 오시는 손님들 한복 콘서트도 한번 하고 네. 그런 이제 다양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한복 축제라든지 다양한 변화들이 마산 부림시장에 새로운 좀 바람을 불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아름다운 한복을 보고 있으니까 한번 좀 둘러보고 싶다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저와 함께 한 바퀴 좀 둘러볼까요? 네, 저 이렇게 한번 둘러보니까 한복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오늘 처음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한복이 곱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예. 부림시장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한복들을 바라보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좀 입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마산 부림시장이 좀 한복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좀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한복의 명성을 잇기 위해서는 이 상인들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상인들이 나름대로 자부심도 가지고 계시고, 네. 예.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 진행된 부림시장의 특화가 한복입니다.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이제 상인들도 한복에 대한 자부심도 가지고 옛날부터 예 명성을 이으려고, 네. 이으려고 노력도 하고, 그 우리가 이제 이 진열 이런 것도 나름대로 우리 그 상인 역량 강화 차원에서 우리가 상인대학도 하면서 이 한복부 한복을 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럼 거기서 이제 이 디스플레이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배우고 느끼고. 사실 이제는 좀 명성을 어느 정도 다시 좀 되찾기 위한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보람을 느끼는 순간도 좀 많았을 것 같거든요. 예, 이런 우리가 그 한복 축제 행사를 해보고 네. 많은 시민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의회 차원에서 뭐 도의원들께서 뭐 한복 입는 날을 정하자든지 네.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행정으로 잘 안 옮겨지고 이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고유의 것을 우리가 안 살리고 누가 살려주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스스로 살리고 우리 같은 시민들이 우리가 또 이번에 한복 축제를 하면은 많이 참여해 주시고 우리 부림시장에 많이 찾아와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한복을 좀 착용을 하시고 한복의 우수성을 좀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한복이 다시 명성을 되찾기 위한 노력들이 시작됐는데요. 앞으로 좀 밝은 미래 그리고 마산 부림시장의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인사 말씀을 남겨주시죠. 예, 우리 부림시장의 옛 명성을 찾기 위해서 우리 상인들이나 우리 상인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시에서도 아마 정부에서 대통령께서도 전통시장 살리자
전통시장 자체가 우리 기초경제니까 여기서 무너지면은 대한민국이 국가가 무너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그걸 알고 전통시장 지원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맞춰서 우리 상인들도 나름대로 짜고 노력도 할 거고 우리 상인에서도 보다 더 상인들과 같이 열심히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사랑하시고 부림시장이 마산의 자존심입니다. 네. 네. 마산의 부림시장이 죽으면 마산 전체가 좋습니다. 그런 우리 마산 시민들이, 창원 시민들이 그리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 부림시장을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100년 전통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곳이 바로 마산 부림시장입니다. 마산 부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참여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한 민족의 고유 의복이죠. 한복의 전통과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창원시 마산 부림시장을 찾아서 새롭게 변화해 나가는 모습을 전해드렸습니다. 8, 90년대 경남 최대 시장으로 손꼽히며 한복의 아름다움을 전했던 곳인데요. 마산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마산 부림시장이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복의 아름다움만큼이나 공예촌 등 또 다른 아름다움을 전하는 마산 부림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겨보시죠. 오늘 파워 인터뷰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